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시간입니다. 기환 씨는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하루에요.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네. 세 끼. 세 딱 끼. 세 끼만 먹습니다. 예. 아이고야 어머야라 그래 기특 싫고 새끼를 그래 먹는다니야 예, 기특하네.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아침을 안 먹수. 맞아요. 우리 아들도요 내가요 식전바람에 나와서 세서 아침에 준비를 해놔도 다 그냥 내뺀다니. 아하. 그럼 준비한 사람이 아주 우라가 확 치밀지. 지금 제 얘기 듣고 우라가 더 치미실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아침은 안 먹어요. 아니 새끼를 먹는다며. 그러니까 세 끼 먹죠. 그러니까 점심, 저녁, 그다음에 이제 야식까지 야식, 해서. 야식. 예.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이게 사실 야식이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저도 사실 야식을 많이 즐기는 편인데 그래도 야식은 피하는 게 좋다. 이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올여름에 밤에 이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곳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잘 압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일단 경포를 비롯해서 낙산, 속초, 삼척해수욕장 등등 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는요. 개장 시간이 지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술과 음식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네.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뭐 놀러 와서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또 뭐 치킨 좀 시켜 먹을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너무 야박스럽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있죠. 단체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더 큰 우리 모두를 위한 방침이니까 예. 좀 아쉽더라도 그리고 또 이 밤의 낭만을 좀 해변에서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이번 여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번 국도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방금 전에 그 해수욕장 얘기 나온 것처럼요. 요즘 이맘때에는 이제 산이든 바다든 휴가를 참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휴가철만 되면 꼭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알죠. 뭐죠? 주말마다 해변에 김기환 씨가 보인다더라 뭐 이런 소식들. 제가 아이. 그 쓰레기 줍는 자원봉사 그거 보셨나 보다. 그래요. 근데 예.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다니요. 요즘은 뭐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맨 사고 같은 소식이 자꾸 들리고 네, 그 모처럼 맞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자꾸 접하니 마음이 진짜 안 좋아요. 예, 쟤네. 그러니까 그 사고가 결국엔 이제 휴가철에 집중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즐거운 휴가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태백에 다녀왔습니다. 각종 안전 사고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셨어요? 한 대 뽑았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대 뽑았습니다. 왜 뽑았냐? 저 혼자서 알짜배기 코스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실 거죠? 따라오세요. 차 너무 좋아. 출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귀여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김기환 리포터. 과연 여름 휴가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좌충우돌 기환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차 왜 이래? 출발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죠? 자동차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바퀴 회전하는 자동차 덕분에 시작부터 기진맥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와, 이거 뭐 휴가 시작부터 이거 아주 그냥 무슨 이런 일이 저한테 다 생기죠? 완전 운수 좋은 날이네. 여기 사고 목격자가 계신다. 안녕하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사고 보셨죠? 예. 와, 저 진짜 안전벨트 매끼망정이지 안 맸으면 진짜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60km로 주행했다 충격을 하면은 네. 사람이 8층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요. 100km로 운행하다가 충격했을 때는 13층에서 떨어지는 높이와 같이 그 정도로 큰 충격을 줍니다. 근데 저 누구세요? 그냥 일반 목격자는 아니신 것 같고. 예. 저는 365 세이프타운에 근무하는 김용두라고 합니다. 여기가 거기예요? 네. 제가 지금 그 내비도 안 찍고 목적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예. 오늘 사고 나셨는데 예. 정말 여기 잘 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많은 체험을 하시고 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태백시 장성동에 위치한 365 세이프타운.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된 안전체험 테마파크입니다.
지진이나 산불, 화재, 교통사고 등등 살다 보면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각종 재난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런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한데요. 365 세이프타운은 생생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안전 상식을 터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보트를 타긴 탈 건데, 야,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 날씨 갑자기 왜 이래? 나 일기를 봤어야 되는데, 나 기환 씨가 탄 게 구조보트였네요. 기상악화로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 아저씨 물건을 그걸 왜 들고 가요? 빨리 그냥 와요. 날씨는 점점 더 나빠지고 거센 파도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실감나는 체험이 이어집니다. 이러다 멀미하는 거 아니에요? 휴가고 보고 집에 돌아갈래. 그러니까 날씨를 잘 확인했어야죠. 주무관님, 잠깐. 제가 탄 그 보트가 저는 관광 보트인 줄 알고 재밌게 타려고 한 건데 네네네. 관광 보트가 아니었네요. 진짜 이런 상황에 만약에 맞닥뜨리게 된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여행 중이나 휴가 중에 네. 풍수의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요즘 더구나 장마철이니까 태풍 아니면 호우 이런 그 일기예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바닷가 같은 데는 너무 그 바다 가까운 곳에 방파제나 이런 곳에 있어서 노을성 파도라든지 큰 파도가 와서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주무관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아까 저기 보트에서 구조한 그분 지금 앞에 누워 계시잖아요. 빨리 네. 살려야 됩니다. 빨리 골든타임 4분이 지나가기 전에 이분을 빨리 살려낼 수 있게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심폐소생술. 괜찮으세요? 자, 피디님, 빨리 119 신고해 주세요. 제가 환자를 살려드릴게요.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슴뼈 아래쪽에 흉부 압박점을 찾아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압박합니다. 살았다. 기환 씨의 활약에 쏟아지는 뜨거운 박수. 근데 이거 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왜 나오지? 진짜 이게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진짜 휴가인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저한테 다 일어났냐고요. 나 진짜 숙소에서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진짜. 에? 뭐? 이게 진짜 뭔 잠깐만. 불 났을 때는 일단은 이번엔 화재 속에서 탈출하기 미션. 연기나 유독가스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요. 자세는 최대한 낮춰서 이동합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엔 오른쪽 벽을 따라 이동하며 출구를 찾습니다. 살려주세요. 계단이다. 살려주세요. 열연을 펼치는 김기환 리포터.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화재 사고 탈출 성공. 무슨 이놈의 숙소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이거 건너가야 되는. 에이, 내가 진짜. 아직 탈출을 향한 길은 멀고 머네요. 한참을 구시렁거리며 외줄다리 건너기도 성공. 이제 진짜로 끝난 건가요? 뭐야? 이거 어떻게?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껏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안전하게 기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고층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이용법입니다. 이제부터 왕관기 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연기 너무 많이 마셨어요. 상황극에 완전히 몰입한 기환 씨. 그런데 사고에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완강기 벨트를 가슴 쪽에 둘러 겨드랑이에 고정하고 링을 조절해 몸에 맞게 조입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벨트와 로프를 잡습니다.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벽을 마주보고 살짝 앉은 자세를 취하고요. 발을 떼고 하강을 준비합니다. 다리 하나 내리고. 자,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떼면 하강 시작. 요란하게 완강기 체험을 마친 기환 씨, 소감이 어때요? 아, 이제 엄마 볼 수 있다. 각종 재난재해를 체험하고 안전 수칙을 배워본 시간. 위급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쌓았는데요. 설레는 휴가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바로 안전입니다. 와, 오늘 굉장히 스펙타클한 하루였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떠나시기 전에 이곳 태백 365 세이프타운 오셔서 안전체험 해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보다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전!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이게 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예. 막상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닥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면서 머릿속이 그야말로 백지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사고 상황을 미리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제가 알려드린 안전상식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되신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배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휴가철에는 또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특히 그 10살 미만의 언나들. 아. 야는 진짜 쥐뛰고 내리뛰고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 네, 맞습니다. 그럼 야는 넘어지고 야한 애들이 어디 부딪히고 물 빠지고 아유 그거 뻔히 북쪽 같은데 베고 그러니 아들은 항상 어른들이 주의를 시키고 보호를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 각별히 좀 신경 써줘. 예,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떠난 휴가, 즐거운 추억만 안고 돌아와야 됩니다. 네. 자칫 방심하면 그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하게 수칙 지키면서 모두가 좀 즐겁게 건강하게 이번 휴가 보냈으면 좋겠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올여름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한 씨, 그런데 아까부터 유독 왜 그리 땀을 많이 흘린지 묻지도 않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너무 덥고요. 끈끈하고요. 막 땀이 지금 난리 났네요. 저만 그런가요? 다 안 나세요? 미치겠어요. 아니 거죽을 보면 아주 반반해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만 다 골았나 봐. 아니 그리고 예. 현수 씨도요. 낯빛이 왜 이래 창백하고. 저는 지금 기환 씨가 덥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다른 때보다 좀 더 시원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좀 으슬으슬한 정도로 좀 그래요? 춥다 싶을 아니 정도로 좀, 나는 아주 예, 냉방이. 딱 적당하고 좋은데 아하. 예. 아니 한 사람은 더워 죽겠고 네. 뭐 한 사람은 추워 죽겠고 아니 이거 뭐 이럴 때 못해요 도대체. 그 아마 저 올여름에 여러분도 지금 기환 씨나 저 같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건강 시리즈 오늘 바로 그 냉방병과 온열병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의사 안재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더위가 심해질수록 냉방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냉방병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더위 먹었다 네. 이거 아닙니까, 원장님? 더위 먹은 거랑은 좀 다르고요. 그래요? 네, 냉방병은 여름에 고온 상태와 냉방이 잘 된 실내를 오가면서 몸에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오한, 발열,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에어컨 냉각수의 레지오넬라균 증식이 냉방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온열병. 온열병은 그 냉방병이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아.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온열병은 쉽게 말해서 더위 먹었다라고 생각을 그게 온열병이군요. 하시면 되는데요.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서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체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고체온증을 말합니다. 예. 그래 내가 이래 딱 들어보니 네. 이 두 사람이 꼭 그 병이네. 근데 내가 또 의사가 아니다 보니 이래 또 진단하기도 어렵고. 예. 근데 이 냉방병이나 온열병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요. 네. 그것도 정확한 증세를 좀 앓아주세요. 네, 냉방병은 감기와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 호흡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소화불량이나 설사, 두통이나 피로감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온열병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기력이 없고 입맛이 없고 몸이 무겁고 나른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네. 미열이나 설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실내에서 여름에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냉방병에 걸리기 쉽고 바깥에서 이 더운 여름에 바깥에서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온열병에 걸리기 쉽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이 냉방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냉방병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실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유지해 주시고 실내외 온도차는 5에서 6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긴 소매의 덧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 냉방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셔서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냉방병보다는 솔직히 네네. 야외 촬영이 많다 보니까 네. 온열병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처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저 괜찮나요? 좀 맥주 한번 짚어주세요. 네. 어때요? 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침 좀 놔주시고 좀 알려주시죠. 필기도구 지금 딱 준비했습니다. 네네. 예. 더운 곳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온열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거나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 음료를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고요. 더위가 집중된 낮에는 잠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온열병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꺼즈나 수건으로 몸을 적셔서 체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원장님요, 네. 우리가 살면서 뭐 어디가 이래 째졌다, 뭐 부러졌어. 그럼 네. 급해서 우리 병원에 쫓아가지 않소. 네네. 근데 살면서 이래 뭐 냉방병이 좀 오고 온열병이 왔다고 우리가 뭐 병원에 막 가긴 안 되는데 네. 이거 심하면 가야 돼요? 네네.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각각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냉방병이나 온열병, 이 여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한방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 보약으로 가장 유명한 생맥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 예. 네, 생맥산은 인삼, 맹문동, 오미자 세 가지 약재로 이루어진 한약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생맥산은 몸의 원기를 돕고 진액을 보충하고 여름에 물 대신 상복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땀은 체온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땀을 흘리면서 체내의 에너지가 함께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땀을 지나치게 흘리게 되면 기운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맥산은 땀으로 빠져나가버린 기와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더위에 지치지 않고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름 보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마신다 이런 뜻으로 가볍게 계속 마시는 게 좋다는 네, 뜻이네요. 여름철에 물 대신 차처럼 만들어서 네. 수시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맥주는 안 되나요? 생맥주는 생맥주는 좀 맥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맥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더위를 먹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강한 침을 좀 놔주시고. 아니 근데 그 음식은요, 네네. 뭐 어떤 게 좀 도움이 돼요? 우리 같이 주부들은 그래도 이럴 때 뭐 식구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헤매기고 싶고 이러는데 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네, 제가 음식은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차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냉방병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는 몸 안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도와주고 속이 냉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열병에는 시원한 오미자차를 추천드립니다. 네,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미자는 몸의 진액을 만들어내고 갈증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 늘 복용하여서 오장의 기를 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생강차와 오미자차로 건강을 유지해 보세요. 예. 여름철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냉방병과 온열병에 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평소의 건강과 관련된 수칙들 잘 지키고 원칙을 잘 지킨다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을 잘 상기하셔서 건강한 여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해주신 안재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침 좀 놔주세요. 네.
예로부터 더위 중에 최고는 삼복더위다 이런 말씀들을 선조 때부터 우리가 늘 전해져 오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맘때 더위가 그래서 가장 더울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제일 더울 때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양식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뭐 많은 보양식 중에 으뜸은 뭐다? 삼계탕 아니겠습니까? 삼계탕. 그런데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삼계탕보다는 치킨이나 닭갈비를 더 선호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아휴, 뭐니 딴 말 필요 없어요. 네. 뭐니 해도 최고의 보양식은 바로 집밥이래요. 네. 그럼 신선한 재료 사다가 정성까지 곁들여서 만들어 놓은 집밥. 아이고, 최고지.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청자 세상에서도요, 이 집밥의 어떤 그 노하우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산뜻한 맛의 이 나박김치 담그는 법하고요. 그리고 속이 편안한 팥죽, 이 두 가지 요리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배 경로당 김옥순입니다. 문홍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팥죽과 나박김치입니다. 어르신들 팥죽 맛이 어때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이 나박김치와 팥죽 레시피 잘 봤습니다. 뭐 일단 저도 요리 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요생남. 뭐 간단한 거 좀 잘 할 줄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배운 그 레시피대로 해볼라 치면은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 또 명숙 누님이 또 요리 대가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유, 그게 바로 손맛. 예. 그러니 할머니가 그 이쁜 손자 준다고 세사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마음이 섞인 그 요리를 예. 아니 기한 씨가 그 흉내 낸다고 바로 맛이 나나. 그렇죠, 그렇죠. 손맛이라는 건 곧 연륜이고, 그렇지, 세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도 연륜을 이기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환 씨도 요생남이지만 네. 그 맛을 내려면 연륜이 쌓여야 됩니다. 그 연륜이 쌓일 때까지는 네. 엄마표, 할머니표 이렇게 그 정성스러운 애정이 담긴 음식 먹으면서 네. 대신 효도 잘 하면 됩니다. 그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영상 편지 한번 갈게요. 좋죠.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예. 사랑합니다. 아유 기한 씨, 예. 그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 부모님한테 직접 좀 뭘 좀 베껴줘. 아하.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그 이렇게 요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용돈 자주 드립니다. 또 제가 얼마나 또 이 가슴이 넓습니까? 푸려고도 제가 자주 해드리거든요. 사실 뭐 돈보다도 이 재롱은 어떨까요? 재롱. 사실 뭐 어르신들이 볼 때는 부모님들이 볼 때는 자식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다 어린 아이로 보이지 아이로 않습니까? 보이니까. 그러니까 재롱 한번 피워드리는 것도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뭐 재롱이면 일단 뭐 춤과 노래인데 네. 제가 어떻게 뭐 한번 보여드려요? 좋죠. 보여드려요? 보고 싶어요. 좋아요. 저 음악 감독님 안 계시네. 반주가 없잖아요. 예. 아니면 뭐 두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비트박스라도 비트박스? 해주면 하겠는데 그것도 두 분이 또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건 나는 못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은 알고 있지. 아하. 누구요? 혹시 현수 형님이 좀 아이, 비트박스? 아니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거든. 예. 다른 일을 지길 필요 없어. 빨리 하면 베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해지게 해주는 라이브쇼 행쇼입니다. 오늘 주인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선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김서영,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서 비트박스와 트로트의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줬던 가수 미스터 붐박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네, 에너지로 넘칩니다 지금. 네, 두 분의 밝은 에너지가. 우리 저 김서영 씨는 이 선물이란 노래가 네네. 김범용 씨 곡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뜨겁죠, 사랑받는 어떤 느낌? 네. 사실 이게 지금 막 좀 코로나로 모두 다가 힘든 시기인데도 예. 이 선물을 향한 사랑은 조금씩 마음으로 스며오는 게 네. 예전보다 조금 온도가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선물로 일이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얼굴이 밝아져요. 속에서도 사랑할래요. 그 속에서도 하나 되겠죠. 저 하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선물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두려웠죠. 한숨 지어 미스터 붐박스에게 아까 또 충고도 해주시던데 노래 뭐죠? 언제 이렇게 녹음하느냐 뭐 이러면서 네. 아니 그 선배로서 친구라기보다 네네. 진짜 근데 너무 이 모습이 예.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였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게 눈에서 느껴집니다, 붐박스님은. 트로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누나. 맞아요. 아마 너무 이러면서. 근데 그 말씀이 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음. 장르에서 세계 탑을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비트박스의 세계 챔피언이십니다. 오호. 자, 아무튼 그런 분인데 트로트가 네. 너무 어려워요 누나라고 할 때 와 음악을 진지하게 접근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또 하고 네. 계속 이제 작곡가가 됐다고 하는데도 예. 계속 다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면 덩실터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그 붐탁주, 붐탁주도 괜찮네. 네.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광고를 사랑합니다 광고주님들 예. 오늘 박철호님이 비트박스 한번 긁어줘요 했는데 네. 마이크에다가 한번 마이크 그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 할까요? 예예예. 네 비트박스 뭐 어떤 스타일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스타일이 잘 몰라서. 아예 네네. 알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 라디오 가든 와우 예. 오, 이 몸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네. 같이 움직여줘야 소리가 잘 나오고 지금 우리 가든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몇 분은 따라 흉내내고 따라 부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요? 안주도 없는 술을 혼자서 마시는 모습에 마음이 짠해져요. 안 그래도 많이 힘든데 나까지 그랬나 봐요. 마음이 애쓰고 있단 걸 다 알아요. 철없이 투정은 부려도 예뻐해주세요. 나에게 남자는 자, 우리 저 김소영 씨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미스터 붐박스님은 네. 예, 어떤 느낌이 오늘 또 새롭게 좀 드시나요? 너무 신나서 좋습니다 예. 일단 안주를 먹고야 좋은 분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함께 듀엣곡으로 한번 네, 이렇게 네. 함께 하셔도 그러니까요. 네, 전략적인 제가, 동행을 하면 되죠. 뭐. 네. 자, 이번엔 우리 미스터 붐박스 타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 타임인가요? 네. 네네. 오. 이 누이라는 곡은 방송 최초 지금 라이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스터 붐박스 비트롯의 창시자 미스터 붐박스의 최초의 누이를 듣게 되십니다. 볼륨 높이시고.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저 네. 가든 첫 출연이시고 네네. 어떠셨는지. 예. 너무 재밌고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라디오 가든 생각하면은 네. 엄청 정적인 격식인 느낌. 것 같은데 너무 재밌고요 예. 너무 재밌고 밝은 이미지 받아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미스터 붐박스 신곡 나오니까요 신곡 나올 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불러만 그럼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네. 미스터 붐박스님의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 노래가 예. 제가 이제 데스매치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던 날 어느 골짜기 숲을 지나서 단둘이 처음 만났죠 하늘의 뜻이 없기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유, 봤지? 미스터 붐박스. 아유, 생긴 것도 아주 동글동글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비트박스랑 이 트로트가 예. 이게 또 뜻하지 않게 궁합이 쫙 맞네. 그러니까 그 궁합이 저희 세 명의 MC 같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제가 명숙 누님 뭐 워낙에 젊게 사신 건 알았는데 비트박스까지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트박스 그 매력이 있지. 그럼요. 이 비트박스가 뭐 꼭 젊은이들만 이렇게 좋아하고 뭐 하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보십시오 벌써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또 비트박스고 뭐 직접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들으면서 즐거운 것 그 자체가
재밌고 행복한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뭐 미스터 붐박스 씨 말고 우리 예. 김서영 씨. 진짜 그냥 화면 보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웃는 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진짜 매력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행쇼입니다. 행쇼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해서 행쇼거든요. 앞으로도 이 행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기환 씨는 지금 이 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일 처음에 방송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몇 살 때였나요? 지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유치원 때였던 것 오. 같아요. 그 노래 중에 텔레비전에 예. 내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제가 방송인의 꿈을 좀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근데 그럼 명숙 누님은 그러고 보니까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아유, 나는 짜작짜작 걸을 때부터 그 뭐 크레용 하나 가지고 온 담벼락에다 그거 대고 이랬지. 그나저나 우리 예. 이래 모순 우리 현수 씨는 언제부터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기 뭐 이래 사이를 아주 봤어?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소풍가면 사회 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통점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했던 그런 그림 꿈을 실제로 이렇게 현실로 우리가 그렇죠.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보실 이 주인공들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나이는 좀 이렇게 어리고 청소년이고 합니다만은 꿈과 희망만큼은 뭐 어른 못지 않은 그런 도전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주인공을 직접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전호준 리포터? 뭐야? 춤을 왜 이렇게 잘 추지? 어이구 이거 하루 이틀 춤 실력이 아닌데? 아이고 야 이거 저러다 허리 나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야 저 표정 봐라. 아유 참, 뭘 또 그렇게 새삼스럽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때는 춤으로 날아다녔던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소시적에 전 세계를 춤으로 누비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에는요, 저처럼 끼가 많은 리틀 호준이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니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과 끼를 가지고 있길래 끼쟁이들이란 소리를 듣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 댄스계의 장수거북이 호준이가 지금 찾아간다. 너희들 긴장을 하고. 여기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 댄스의 끼가 넘쳐 흐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너무 잘 찾으셨어요. 여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긴 말이 무슨 소용? 일단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 심장을 두드리는 화려한 비트에 맞춰 열심히 땀 흘리는 친구들. 얼핏만 봐도 보통 실력들은 아닌데 호준 씨의 비장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로지 춤 삼매경이다. 카메라는 아랑곳 없이 춤에만 집중하는 모습. 헌데 너무 앳돼 보이는데. 야, 12살 친구가 춤을 이렇게 잘 춰. 와, 대박이에요. 아니, 본인이 춤을 잘 춘다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요. 겸손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아니, 춤을 그럼 몇 살 때부터 춘 거예요? 9살 때부터. 9살이요? 네. 그럼 9살에 춤을 시작을 했으면 벌써 경력이 몇 년이에요? 3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저 춤이 좋아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카리스마를 내뿜는 이가 있으니 바로 스승이자 안무가인 최미건 댄서.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열정적인 또 선생님과 또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이들이 실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보여준 아이들은요, 취미반이 아니라 이제 공연이랑 입시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선별이 돼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쩐지 정말 범상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꿈을 가지기 쉽지도 않고 이렇게 교육받기도 쉽지 않은데 또 강릉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온라인 단오제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았던 게 영산홍 챌린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냐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온라인 단오제 덕분에 약간 영산홍 아이돌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 온라인으로 치러진 강릉 단오제. 축제장이 펼쳐지는 대신 온라인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이번 단오제 프로그램 중엔 흥겹게 편곡한 영산홍가에 맞춰
댄스를 추는 미션 영산홍 챌린지가 단연 인기였다. 이 영산홍 챌린지 영상에서 안무를 담당하며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주인공이 바로 요 끼 많은 친구들이라는 얘기.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영상 속 주인공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었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영산홍 아이돌들을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영상으로만 봤었거든요. 일단은 우리 직접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동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성주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옆에 우리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는 시해킹에서 대장을 맡고 있는 맏언니 김나윤입니다. 자, 영산홍 챌린지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안무를 저희가 이제 다 배워서 그 안무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언제든 가능하죠. 언제든 보일 수 있는 이 자신감, 저도 한번 눈대중으로 따라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어려서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춤을 추는 아이들. 혹시 공부는 뒷전 아니냔 삐딱한 시선도 받았었지만 이번에 참여한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덕분에 편견도 사라지고 응원해주는 목소리도 커졌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강릉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한 것 같아 자부심도 느끼고 댄서라는 자신들의 꿈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다는데.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직업을 조금 더 일찍 정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제 꿈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빨리 정한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칭 댄스계 장수 거북이는 과연 이 영산홍 챌린지를 따라할 수 있을까? 오호, 역시 왕년에 춤추던 가락 어디 안 갔네, 안 갔어. 어렵지 않고 재밌는 이 안무를 정말 많은 이들이 따라했다는 후문. 뭐 이 정도면 호준 씨도 무난히 합격. 이거 힘드네요, 이거. 이거 힘든데 어때요? 실력 보니까 어때요? 잘하세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네. 어때요, 이 정도면은? 네. 그냥 그래요. 그냥. 아이고, 솔직한 친구일세. 아니, 그럼 우리 지우 친구 동해에서 지금 온 거예요? 네. 온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먼 거리를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춤이 좋기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 안 물어볼 수가 없겠는데 춤이 직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기에? 댄서나 안무가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김지우 어떨까요? 댄스 학원을 하나 차리고 싶어요. 포부 보세요. 중3이면 16살이잖아요. 네. 그 26살은 일단 본인 학원을 하나 가지고 있겠다. 그죠? 네, 그런 얘기죠. 지금 춤 열심히 추고 있으니까 그때도 계속 꾸준히 춤췄으면 좋겠어. 정이나 노래하고 춤추고 많이 힘들지 밥도 많이 먹고 열심히 해, 힘내. 미래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이제 벌써 꿈을 다 이루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지? 내가 봤을 때는 너네는 지금쯤 해외 공연부터 바쁜 스케줄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은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공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사랑해.
아이고 세상 어머야라 옷도 저리 잘 추나. 예. 나는 언나들이라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랑거림이 뭐 대충 추겠지 싶었는데 예. 자세히 되다 보니 참 잘 추네.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전문가다워. 댄서야 댄서. 아, 그러니까요. 저 영상 보면서 오랜만에 진짜 자극다운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친구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는 어립니다만 실력이나 태도만큼은 진짜 프로입니다, 프로. 와. 예. 요즘 세상이 사실 뭐 공부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저마다의 분야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고 또 한 축의 어떤 그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뭐 각 분야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바로 이 댄서들 말이에요. 예비 댄서들. 이 친구들 분명히 조만간 텔레비전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예, 분명히 얼굴을 알리지 않을까 이런 감이 희망도 옵니다. 갖게 되는데요. 예. 그 꿈을 꼭 이루는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멋진 댄서의 꿈 꼭 이루시기를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스크 쓰는 것에 좀 무뎌졌다 이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가요 관광지다 보니 예. 우리가 더 긴장되게 그 신경 쓰이고 이러거든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마스크는 좀 잘 좀 챙겨 주시오야. 예, 내가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를 위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요즘은 마스크 쓰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